여러분, 사형이 구형된 그날 밤이었습니다. 윤석열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스로를 순진한 바보였다고 말했죠. 정말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피하려는 계산이었을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윤석열은 법정에 서 있지만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은 지금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권력의 자리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형 구형의 밤, 그들은 대체 무엇을 했던 걸까요? 영상 시작 전에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이야기 잠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의 1심 선고는 2월 19일에 있거든요. 2월 19일. 2월 19일입니다. 예. 그런데 결심 공판 때 윤석열이가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인 것은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영상은 그때까지 공개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 영상이 예.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보고 싶다 이거. 셀프 디스의 향연입니다. 이건 뭐 명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네. 윤석열의 셀프 디스 함께 보겠습니다. 월담 의원을 잡아라, 체포해라, 뭐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그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사람 아니고선 어?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면은 이런 행사들을 연기했거나 아니면 계엄 선포일을 다른 날로 잡았을 것입니다. 더욱이 국회 회기 중이고 평일이어서 즉시 국회 본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하면 본회의를 무력화시키거나 방해할 의도가 만약에 있었다면 왜 이날 하겠습니까? 바보 아니니까. 국헌불란과 폭동이 안 된다는 것만 헌재에서 잘 설명을 하면 뭐 군인들 중에 일부 구속되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다 정리가 되겠거니 이렇게 순진하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정치적 후각이 뛰어나야죠. 이거 자기 소개인가요? 이 윤석열이가 또 작품하는 내내 웬만하면 윤석열 작품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렇죠. 너무 많은 거를 봤기 때문에 네. 또 해냅니다. 그 와중에 아니 그동안에 되게 좀 식상했잖아요. 뭐 공산 전체주의 썼던 단어 계속 하는 네. 건데 야 이번에는 순진한 미친 바보라고 자기소개를 세 단어를 합치니까 그 바보를 두 번이나 썼잖아요. 순진한 미친 바보. 순진한 미친 바보라는 자기소개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전략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나는 이렇게 바보니까 내가 이런 거 할 사람이 아니야. 그냥 속아서 한 거고 김용희 시켜서 한 거지. 나는 별로 의미 없어. 이렇게 좀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뭐 바보는 감경 사유가 안 됩니다. 되죠. 전혀 안 돼요. 네. 근데도 그렇게 이제 전략을 피는 것 같아요. 대단한 근데 너무 진짜 슬픈 게 대한민국 대통령이었어. 그렇지. 이런 사람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당시 2022년, 2021년에 뻔뿌질했던 인간들 이준석. 지금도 요직에 다 있어요. 네. 방송 다 나와요. 맞아요. 지금도 변한 게 없어. 난 그게 제일 문제라고 봐. 윤석열이야 이제 단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겠죠. 네. 그러나 이 사람을 띄웠던 인간들은 그대로 있다니까. 그렇죠. 아니 근데 그게 슬픈 거죠 진짜로. 저는 그때 2022년 2월에 윤석열 저축은행 수사 때 주인 검사 때 부적절한 행위들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윤석열을 비판하고 검증 보도했던 기자들은 지금 재판받고 있어. 당시에 윤석열을 비호했던 사람들은 여전히 다 한 자리. 그렇지. 예. 지금 뭐 정부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공무원 떠나서 공공기관 요직에 다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 관련도 맞아. 마찬가지잖아요. 그대로 굉장히 많이 그대로 있어요. 네.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언론재단 이사장 김효재. 김효재. 코바코가 더 민영삼. 방송광고 민영상. 다 앉아 있어요. 안 시청자 나갑니다. 미디어 재단은 네. 최초로. 네. 그러니까 기자님은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신 거야. 검증 보도했던 사람은 재판받고 있어 지금. 이게 문제야. 왜냐? 이런 인간은 언제든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런 인간들을 키워주는 나팔수들, 꽹가리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제 검찰이 구형을 했으니까, 특검이 구형을 했으니까 공은 지기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지기현이가 마지막까지도
정말 사람을 열받게 합니다. 마지막까지 와 진짜 좀 짜증이 많이 났는데 예. 마지막에 이제 다 진짜 마지막 발언이 뭐였냐면 우리 고생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예. 여러분 덕분에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됐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완전 사람을 돌아버리게 만듭니다. 그 장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아이고 뭐 숨가쁘게 진행된 약 160회 재판 동안 특히 뭐 검사님들께서 사명감 가지고 열심히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재판부 지휘에 최대한 따라 주셔서 신속한 재판이 가능했습니다. 또 변호사님들께서도 재판 중계, 뭐 여론, 사회적 압박 분위기 속에서 최대한 피고인들을 위해서 성실하고 열심히 변론 활동을 해주셨습니다. 변호사님들이 협조해 주시지 않았으면 신속한 재판이 어려웠을 걸로 보입니다.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도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심각하지 않나요? 변호사들의 침대 변론 때문에 예. 심지어 자기가 계산해 놓은 예측한 날에 예정된 날에 못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변호사들 덕분에 신속한 재판이 아니 이루어졌네. 경위를 포하기 무슨 경위를 포해요. 아니 변호사들의 행동을 보세요. 저거는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가 아니면 저렇게 못해요. 예. 저렇게 재판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막말하고 그리고 시간 끌려고 뭐 호칭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 가지고 시비를 걸고 그렇게 왔잖아요. 그럼 질책을 해야지 뭔 경위를 표하는데요. 자기가 지금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해서 스스로도 반성해야 될 사람이 양쪽 다에 대해서 신속한 재판에 도움을 줬다고? 이건 말이 안 되는 주장이죠. 심각합니다 진짜 지기현이는. 아니 근데 저 내용도 거짓말로 뭐 신속이라는 뻥을 치고 있지만은 무슨 연말에 무슨 시상식 상 탔습니까? 무슨 소감 얘기하는 것처럼 네, 맞아요. 소송지는 안 하고 지금 뭐 본인의 소감 얘기하고 정말 지기현 재판장은 끝까지 정말 국민들 네. 혈압을 계속 오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기현이가 사형을 뭐 당연히 선고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사형을 선고해야 돼요. 지기현이의 잘못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또 짚고 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웃겼던 장면이 있어요. 예. 그 곽수산이가 너무 똑같죠. 곽수산이가 아시겠죠? 지기현 선고 모습을 상상해가지고 예상해가지고 한번 재현한 적이 있잖아. 예. 그런데 이번에 지기현이가 구형량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하나 있었는데 예. 와 곽수산이랑 똑같은 거야. 나 진짜 너무 놀랐어. 곽수산이랑 똑같아. 예. 함께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구형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 사형, 김용현 피고인에 대해서 무기징역, 노상원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30년, 김용군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0년, 조지호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20년, 김봉식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5년, 윤승영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0년, 목현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12년. 맞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훈장 수여하냐고. 사형. 야 곽수산이랑 똑같잖아. 너무 똑같아요. 와, 나 너무 똑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 이 엄정함이 없다는 거야. 그렇죠. 예. 사형. 아니 뭐 훈장 수여하냐고 훈장. 근데 수산 씨가 거의 저 형량도 비스무리하게는 맞아요. 맞죠. 진짜 똑같더라고. 네, 거의 뭐 보고 베낀 거 아니냐? 톤하고 싶을 정도로. 목소리도 너무 똑같고. 너무 똑같았습니다. 예. 지금 너무 바빠요. 여기저기서 저거 다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이때 노져라 그래. 자 그런데 문제가 이런 이제 지기현이 같은 놈들 때문에 내란 재판이 길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의 내란을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요. 그렇죠.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이 예.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고요. 이 내란은 대한민국의 틀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말 우리나라 형사법에서 가장 큰 범죄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형 구형까지의 그 과정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 사형 구형 전까지 특검 내부에 이견이 좀 있었던 것 같더라고. 그 이견을 예. 중앙일보 등이
그 과정을 좀 상세하게 보도를 했던데 예. 그걸 좀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특검하고 특검보 파견 검사들이 이제 구형량을 정하려고 예. 8일에 최종 간부 회의를 엽니다. 근데 의견이 갈려요. 실제 재판부가 집행할 수 있는 무기징역을 구형을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검사들이 있었고 예. 반대로 윤석열은 반성을 안 하니까 사형을 구형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의견이 엇갈렸다라고 합니다. 네. 그랬는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총 14명이었는데 그렇습니다. 14명. 4명은 사형 구형의 의견이었고 네. 무려 10명이 무기징역의 의견이었던 거예요. 엄청 많았네요. 예, 그런데 무기징역을 구형해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도 이번에 언론 보도에 나오더라고요. 예. 그 이유를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자, 그 검사들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전두환하고 비교해 봤을 때 민간인 사망자가 없다. 그리고 사형이 집행되지 않고 있지 않냐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뭐 다행이지만 사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사형 구형 논고문을 보면은 사형의 이유가 잘 드러나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 예. 어제 이제 매불쇼가 이거 관련해서 정말 어제 매불쇼는 좋은 방송이었어요. 그렇죠. 예, 네. 굉장히 좋은 방송이었는데 설거지를 하면서 듣다 보니까 좀 저평가가 됐어 어제. 약간 그랬잖아요. 어제 그 한인섭 교수님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아, 네. 네. 진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짚어 주셨거든. 네. 근데 어제 약간 좀 저평가가 돼가지고 이거 다시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윤석열 구형 논고문 중 일부를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었다.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다. 그렇지. 네. 대한민국 형사사법상 사형은 집행해서 사용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우리 법조인님,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저 특검의 사형 논고문의 논리가 전두환 노태우보다 훨씬 심각한 군사 반란이에요. 왜 그러냐? 네. 거기는 외부에서 반란 일으킨 거고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한을 가지고 인사권도 쓰고 그렇습니다. 국정 운영하다가 친위 쿠데타를 했기 예. 때문에 네. 국민을 배신했다라는 이 민주주의 파괴 부분이 하나 더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전두환이 사형이면 여기는 사형 곱하기 사형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 논고문으로 지금 저는 읽힙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12.12, 5.18 판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잘못됐으니까 윤석열 같이 또 재발되지 않느냐. 그래서 더 엄히 처벌해야 그렇죠. 된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예. 어제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맞습니다. 다뤘거든. 예. 근데 한인석 교수님이 좀 말이 기시더라고요. 그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잘못 이해하신 잘못 분들까지 이해해서 있어요. 막 네. 비난의 글들이 올라왔어요. 아, 예, 예, 진짜 예. 어제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거 농구 좋다, 근데. 이게 예. 중요한 의미입니다. 네. 근데 요 관련된 내용을 최경영 기자 이제 조금 있다가 오시는데 예. 사전에 취재를 좀 했더라고요. 오. 근데 다수결로 따지면 사실 무기징역이 더 많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10대 4. 10대 4 정도 됐는데 정리한 사람이 조은석 특검이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에 그 보도 됐는데요? 네.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러니까 조은석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9일에 예. 구형하려고 맞아요. 했잖아요. 오전에 이제 특검팀에서 갈 거 아니야 법정에. 예, 그렇죠. 갈 때까지 두 가지 버전을 다 들고 갔어요. 무기와 사형. 무기와 사형을 다 들고 갔어. 예. 앉아서도 무기와 사형 결정이 안 났었어. 그런데 그때 조은석 특검이 문자를 넣습니다. 예. 사형. 음. 그래서 사형 구형을 네. 준비했는데 이제 그날은 못 하긴 했죠. 네.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전두환 같은 경우에는 또 한참 지난 뒤에 재판이 이루어진 거고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일어났던 일을 그때 지금 재판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충격도 훨씬 크고 네. 윤석열 측에서는 자꾸 무슨 뭐 희생자가 없었다 이런 얘기 하는데요. 만약 성공했으면 어쩔 뻔했는데요. 그러면 네. 그거는
결과론적으로 예를 들면 국민들과 그다음에 국회의원들이 잘 막아서 끝나긴 했지만 네. 이 시도 자체는 사람을 죽이고도 남을 수 있는 시도 아닙니까? 노상훈 너무- 수첩을 보세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죠. 근데 이거를 사용을 안 하고 무기징역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체? 그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진짜. 와 목사님이 화날 정도면 진짜 이거 엄중한 사안인 겁니다. 당연히 엄중하죠. 아니 윤석열. 근데 내란죄 구성 요건에는 사상 여부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헌법적인 목적으로 헌정질서를 무력화시키려고 폭동을 일으켰을 때 내란 수괴 사형과 무기징역 처벌하는 거기 때문에 예. 누가 죽거나 다쳤거나 이건 중요한 게 지금 아니고 거기다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는 반성도 없고 양형을 깎아줄 이유가 전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구형도 당연히 최고치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귀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댓글에 최욱이 저거 또 조은석 세탁기 돌린다고 오늘은 징징거리지 않기로. 아니 그 조은석 특검 뭐 세탁기 돌리는 게 아니라 최경영 기자는 예. 특검이 구형을 하기 전에 그 얘기를 미리 좀 접했더라고요. 미리 좀. 근데 예. 방송을 안 했더라고요 그날. 아, 혹시라도 네. 이렇게 그래서 사전- 방송을 언제 했어요? 그 관련해서 그 다음 날 했어요. 그 보도 나왔어. 좀 이따 오시는데. 아, 보도가 됐다고. 예. 보도됐습니다. 아니 근데 96년에 전두환 노태우 수사할 때도 당시에 이제 중앙지검에서 했었는데 특별수사팀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실무 검사가 최동욱 검찰총장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사적으로 그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었는데 당시에도 이제 사형 구형을 위해서 전두환의 인명살상에 이제 12.12 쿠데타 과정에서 몇 명 있었잖아요. 근데 가장 쟁점이 됐던 게 1980년 5월 20일에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 사살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집단 발포가 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그거를 밝히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대요. 아. 그때 당시 헬기 조종사 헬기 떴잖아요. 그때. 네. 다 했는데도 그때 입을 안 열어가지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5월 27일 엿새 후에 도청 탈환 작전을 계엄군이 하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또 많은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네. 그거를 막판에 넣어가지고 사형구역이 된 거다라고 저는 이렇게 들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논리로 하면 지금 인명살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이렇게 특검에서 했구나. 네. 지금 보면은 재발 방지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남겨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 맞습니다. 목적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재규 중정부장도 본인 사형 당할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최후 변론은 한 30분 가까이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려고 본인 나름대로는 네. 그런 것처럼 이게 법정의 이야기가 이 논고문은 앞으로 그 문영배 재판관의 그 파면 선고문과 함께 역사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좋았어. 네. 그렇죠. 네. 의미 있네요, 진짜. 자 시간이 좀 또 많이 흘러가지고.